50대 이상 남성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침묵의 암,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검진이 없이는 발견이 어려운데요. 암이 많이 진행을 하거나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정상훈입니다. 전립선암은 말 그대로 남성의 전립선이라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예전에는 진단율이 높지 않았지만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검진의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5, 60대 이상의 남성에서 진단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립선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검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암처럼 사망률이 높지는 않지만 조용히 진행하다가 뼈전이나 배뇨 장애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치료가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즉 방심하면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전립선암은 건강검진 시 PSA 상승을 통해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되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이 증상이 있어서 발견이 될 때는 허리 통증이나 기타 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던 도중에 뼈전이가 확인이 되고 그 원바람을 찾는 과정에서 전립선암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위치가 가까워서 전이가 잘 되는 걸까요? 위치와의 연관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이가 잘 되는 위치는 각 암종마다의 특성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전립선암에서 뼈전이는 굉장히 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전립선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다소 독특한 점은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점입니다. 초기의 진단 시에는 수술, 그 중에서도 전립선암은 대표적으로 로봇 수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암종이고 완전 절제를 통해서 완치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신마취가 어려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다른 암종들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로봇 수술이라는 게 처음 들어봐서 복강경 수술과 큰 차이점은 없기는 한데 특히 이제 전립선암은 몸통에서 뒷부분에 존재하는 위치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 뒷부분에 있는 장기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하든 복강경 수술을 하든 시야가 잘 안 나오고 접근이 어려워서 수술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로봇 수술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전립선암에서 로봇 수술에 강점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암종이에요. 5, 60대 그때쯤은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이 좀 많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나이대 호르몬의 변화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전립선암의 특성 자체가 이 호르몬과 연관되어서 암이 발생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암의 성질을 이용해서 호르몬이 암을 키우는 그 작용을 반대로 막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유방암 중에서 호르몬 양성 타입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마지막 암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항호르몬제를 쓰는데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배뇨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방사선 치료 또한 배뇨 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 그리고 혈류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르몬 차단 요법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골밀도 저하나 성기능 저하, 피로감 및 우울감, 심혈관 질환 및 당뇨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암을 방치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본다면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가 두려워서 하시기보다는 득실을 따졌을 때 더 좋은 쪽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정 비율로 확률이 높아지겠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치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생기는 것은 아니기는 하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기는 할 거예요. 근데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후속으로 따르는 변화들에 대해서 그것들도 잘 관리하면서 보면 되니까 얘네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이 보통은 합리적인 결정은 아닌 거죠. 암이 악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증상과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들이 보통은 그거보다 더 심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득실을 따졌을 때 암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부작용들이 따라올 수 있어도 그거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관리해가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빈도가 사실 확실히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요즘에는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캐치해서 함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약물 조정이나 증상 조절 등을 비롯한 보조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 등 필요한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작용은 참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조기에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마다 암의 상태 및 치료 과정, 그리고 부작용의 종류 등 여러 측면에서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각각의 환자분들의 상태를 최대한 고려하여 처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립선암도 공격적인 성질의 암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따라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잘 처치 및 관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립선암의 치료를 앞두고 계신다면 미세한 증상 하나하나까지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암선생 정상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